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제 마이크가 좀 상태가 이상해가지고 노트북에 있는 걸로 그냥 녹음을 하다 보니까 네, 얼굴을 안 보여드리고 네, 소리만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해드리려고 하는 경기는 어제 있었던 A매치죠. 우리나라랑 베트남 경기인데 사실은 뭐 바둑알까지 나올 만한 어떤 이유가 없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되게 우리나라가 6대 0으로 크게 이겼고 뭐 경기 내용도 좋았죠. 좋은 장면들 많이 만들었던 경기라서 많은 분들이 좀 즐겁게 보셨을 경기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좋은 경기에서도 나쁜 점을 찾아내는 사람이고 또 나쁜 경기에서도 좀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제는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많이 아쉬운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랬는지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 그 튀니지전 끝나고 나서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클린스만 감독이 처음 왔을 때 3월에 와서 처음 시도했던 축구가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위험 지역에다가 많이 투입하고 거기서 뭔가 공격하고 이제 떨어지는 것들을 다시 제압박해서 가져가는 뭔가 그런 형태들을 많이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위험 지역에 많이 투입하는 거를 하려는 것처럼 보였는데 튀니지전에서는 그게 좀 달라졌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굉장히 좀 다른 경기 양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패스들이 너무 많이 나왔죠. 제가 보기에는 과할 정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많이 들어간 그 패스를 주고받고 좁은 공간에서 주고받고 이게 또 성공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마냥 칭찬을 못하겠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가 베트남이니까 가능한 전술? 어떤 패스 플레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면 상대가 일본이라던가 혹은 이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본선에서 만나게 될 강한 팀들 상대로는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 예전에 브라질이 왔을 때 그때 굉장히 우리가 와 저런 축구를 어떻게 하지? 우리나라 선수들 상대로도 쟤는 왜 이렇게 여유 있게 잘하지라고 했던 거를 우리가 아니 저기 베트남을 상대로 똑같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쁜 선수들이라는 게 아니라 브라질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개개인 기량들이 다 높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브라질이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를 잘했었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적으로 몰아쳤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베트남을 만나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개인 기량의 차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게 결국엔 비슷한 팀들끼리 만나면 이게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브라질 상대로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 상대로는 굉장히 좋은 축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그 다른 팀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게 이제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일관성이 없었던 그러니까 일관성이 3월에 비해서 좀 이제 없는 점이랑 이게 베트남 상대로 이렇게 막 짧은 패스하고 막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간다고 박수를 치기에는 우리나라가 아직 그 비슷한 전력의 팀들 상대로 혹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전방 압박을 한다거나 괴롭히려고 하는 팀 상대로 이런 축구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냥 좋아할 만한 경기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점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위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죠? 베트남 상대로 전반 초반에도 몇 개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볼을 돌리다가 실수를 하거나 측면에서 순간적으로 베트남 선수들이 압박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 뭔가 우리가 이제 좀 너무 여유 있게 하려다가 뺏기는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뭐 골대도 프리킥에서 하나 줬었고 후반전에도 김민재 선수가 이제 실수 아닌 실수 같은 실수 아닌 실수가 아니라 실수죠 사실 몇 개 실수들도 보여주고 또 갑작스럽게 이제 김민재 선수를 그 공격수 선수가 높이에서 이기면서 뒤로 넘겨가지고 완벽한 찬스들이 몇 개 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들을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될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축구라는 게 결국에는 승리가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맨날 과정을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그 과정이 있어야 이제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기려고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많은 골을 넣고 실점을 안 하고 이기는 게 좋을 텐데 그게 또 이제 쉽진 않잖아요. 그 완벽한 팀이라는 얘기인데 그건 쉽진 않은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의 이제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제 저기 본프레레식으로 세 골을 먹더라도 네 골을 넣겠다라고 하는 축구가 있을 수가 있고 한 골을 넣고 한 골만 넣더라도 무실점 하겠다라고 하는 축구가 있겠죠.
뭐 이제 그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뭐 한 골 넣고 0골 실점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팀이라 그래가지고 다득점을 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어디에다 역점을 두고 접근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팀의 컨셉트가. 근데 저는 어제는 그런 면에서는 완성도가 좀 떨어진 경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6골 넣은 건 좋아요. 근데 이제 상대가 베트남이라는 걸 고려를 해야 되고 개인 기량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경기 공격적으로 하기가 좀 쉬웠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몰아치는 상황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10명이서 뛰는 상황에서 골을 득점을 한 거기 때문에 6골을 넣었으니까 우리가 득점력이 아주 좋아졌어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경기였다는 거고 그러니까 베트남의 수비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근데 베트남의 공격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점 위기를 3번이나 줬다. 이거는 좀 곤란한 면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 베트남전에서도 슈팅을 뭐 덜 때리고 3골, 4골만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득점이 절반만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예 그런 위기를 안 주는 게 더 중요한 경기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겁니다. 제가 좀 너무 완벽한 걸 바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아시안컵에서 성적을 내야 되고 거기서는 이제 그 노카웃 스테이지 16강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한 골을 실점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게 되는 시점이 오죠. 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던가 카타르 정도만 돼도 베트남보다는 개인 기량들이 좋기 때문에 카타르가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점을 하면 고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득점이 안 나오고 우리가 뭐 한두 개 놓치고 그래가지고 급해지게 되면 이제 경기를 말아먹게 되는 경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런 우리보다 조금 약한데 만만하게 볼 수 없는 팀들 상대로 할 때는 이제 실점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안정적으로 승리를 따낼 수가 있고 무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이제 이걸 또 전술적으로도 같이 좀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찬스를 주는 장면들을 보면 실점 위기를 줬던 장면들을 보면 선수들 구성이 깨져 있는 그러니까 수비 조직이 깨져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우리가 돌리다 공을 뺏기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접근할 수가 있겠죠. 후방 빌드업을 더 세밀하게 하겠다. 우리가 좀 더 빌드업 그런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지도 형태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를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상대 위치를 바꿔 놓은 다음에 여기다 투입해서 볼을 풀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빌드업의 완성도를 높여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혹은 공을 뺏겼을 때 바로 압박을 시도하는 것들을 조금 더 조직적으로 조금 더 뺏겼을 때는 누가 1차 압박하고 누가 2차 압박해서 어떤 식으로 상대를 측면으로 몰아서 어떻게 압박해서 못 나오게 하겠다. 그런 메커니즘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제 같은 그 베트남전 같은 경우는 후방 빌드업도 개인 기량으로 해버리고 전방 압박도 그냥 막 달려들어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풀고 나와도 또 압박할 거니까 우리가 기량에서 압도적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인터뷰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좀 벤투 감독보다 제가 조기성 선수 그 뭐 유튜브에서 올라온 거 그런 것도 봤었는데 벤투 감독 시절보다 분위기가 더 좋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것도 봤었지만 그것도 좋죠. 선수들끼리 잘 맞는 것도 좋고 선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결정권자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결정해서 야, 나를 따르라 해야 될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많은 연봉을 받고 있고 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감독이 해야 된다. 이게 제가 몇 번 들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순간에 자 우리가 이런 축구를 할 거고 너희가 원하는 건 이건 알겠는데 이게 내가 보기엔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서 디테일을 이렇게 하자 해보자. 라는 것들을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는 뭔가 이게 이랬다가 축구가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좀 그런 어떤 걱정거리가 생기는 경기가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보기엔 월드컵 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화면에도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너무 체급이 좋은 경기였습니다. 그냥 체급이 모든 걸 다 지워버린 경기. 체급이 너무 좋아서. 제가 보기에는 역대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수 개개인 기량은 진짜로. 왜냐면 뭐 우리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에서 뭐 또 혹은 저기 셀틱에서 뛰던 그런 시대를 보내기도 했었지만 2010년쯤에 전후로 해가지고 근데 바이에른 뮌헨에 있고
뭐 세리에 최고의 수비수가 있고 또 뭐 라리가 최고의 유망주이자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는 선수가 있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있고 그리고 독일 중위권에서 꾸준히 살아남는 팀의 주전 핵심 미드필더가 또 있고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왼쪽 그 뭐 공격수 날개 공격수 잘하는 선수 이게 뭐 체급들이 상당히 좋죠. 근데 이제 그거 이상을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요. 이 황금 세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조직적인 면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이렇게 총평 드리고요. 11월에 이제 월드컵 예선 시작하는데 그때 또 한번 경기 보면서 대표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음질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